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의 가시에 찔려 화들짝 놀라 떨어지고 말았죠. 추위와 가시,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이 딜레마.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오늘은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누구보다 행복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쇼펜하우어의 인생 지침서,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소품과 부록을 통해 진짜 행복의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출간하여 그를 인략 스타덤에 올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난해한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달리 대중을 위해 아주 쉽고 직설적으로 쓴 인생 처세술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인격, 즉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누구인가. 둘째, 소유, 즉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평판, 즉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는 대부분 돈을 더 벌려고 애쓰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평판,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인격, 즉 우리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반면 건강한 신체와 명랑한 마음,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은 외부 조건이 변해도 쉽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왜 괴로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과 무료함이라는 두 가지 적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고 먹고 살 만해지면 곧바로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도박을 하고 사치를 부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행복 중 10중 8구는 남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남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따위는 너무나 하찮아서 우리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일갈합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지옥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서로를 고문하는 악마이거나 고문당하는 영혼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독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부터 노트북 게레렘을 통해 이 책에 숨겨진 보석 같은 문장들과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복의 기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주원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관주의자한테 물어보진 않겠죠.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행복 가이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어두컴컴한 세계관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아니, 인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냥 맹목적인 의지 때문에 고통만 가득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서 우리가 대체 왜 행복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그의 본격적인 조언에 들어가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행복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명백히 더 나은 삶. 와, 기준이 정말 낮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행복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관주의자는 행복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틀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는 이걸 인간 운명의 세 가지 축복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그의 행복 가이드의 뼈대가 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셋의 비중이 절대 같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우리 행복의 75%가 인간 자체, 즉 우리 내면에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인간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왜 행복의 핵심 원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건강, 기질, 지성, 성격 같은 내적인 자질들이야말로 우리 경험의 진짜 토대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결국 평생 자기 자신의 의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그게 우리 내면을 직접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건강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건강은 다른 모든 축복을 너무나도 능가하기에 정말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건강이 그냥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그의 확신이 딱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외부에서 자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진짜 재밌어요. 고독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점을 준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와, 정말 쇼펜하우어답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통찰은 정말 뛰어나지만 그의 일부 견해는 솔직히 말해서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 점은 우리가 그의 철학을 다룰 때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인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쇼펜하우어가 행복에 있어서는 훨씬 덜 중요하다고 봤던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쇼펜하우어에게 불을 쫓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안의 근원이라는 거죠.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우리의 욕구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음식이나 옷처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것. 둘째는 감각적인 쾌락처럼 자연스럽긴 하지만 필수는 아닌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사치품인데 이게 바로 끝없는 함정이라고 봤어요.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욕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거리 중에 상당수가 혹시 이 세 번째 범주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즐길 줄 아는 내적인 소양, 즉 인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멋진 취미를 즐길 돈은 있는데 그걸 즐길 마음의 여유나 지성이 없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범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우리 불안과 어리석음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로 봤는데요. 바로 타인의 시선, 즉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걸 인간 본성의 기이한 약점이라고까지 불렀죠. 심지어 사형대에 오른 죄수마저도 구경꾼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평판, 자부심, 지위, 명예, 명성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부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말 신랄하기 짝이 없는데요. 가장 값싼 종류의 자부심은 국가적 자부심이다. 왜냐하면 이건 자랑할 만한 자기 자신의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기대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롭죠? 진정한 가치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명예와 명성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는데요. 명성은 쟁취해야 하는 것인 반면에 명예는 그저 잃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값 같은 거라면 명성은 아주 특별한 성취에 대한 보상이고 그래서 훨씬 더 얻기 어렵고 덧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지혜를 행복론, 즉 에우다이모놀로기라는 하나의 기술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믿었던 그 비관주의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을 연구했다니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의 핵심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결국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겁니다. 당신이 뭘 가졌는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의 절대적인 위계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온통 좋아요와 팔로워, 그리고 더 많은 소유물로 평가받는 지금 이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잊고 있던 비밀 같은 게 아닐까요? 19세기에 살았던 이 비관주의자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